자, 북한 리선권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와 맞먹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핵심 권력들도 김정은 측근 인사들로 바꿨습니다. 자, 재추대가 된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그리고 북한을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강경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두준희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계기로 이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구성원들을 인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런 엄포를 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고인민회의에 앞서서 지난 2월 달에 정말 그 북한의 한 5년 주기로 큰 행사입니다. 네. 당 대회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제9차 당대회도 그렇고 지금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도 그렇고 미국의 장대한 분노작전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 언론도 막 그 엄청나게 아침부터 이렇게 속보 처리하고 그랬을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심 받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쨌든 제9차 당대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선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부분은 뉴 페이스들이 이제 최고인민회의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렇죠. 사실 뉴 페이스는 아닙니다. 이제 일부 세대 교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 그래픽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떤 인사들이 있었는지 그래픽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재추대가 됐고요. 최룡해가 이제 뒷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조용원,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선권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했던 그 얘기를 했던 리선권이 다시 한번 전면에 등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등판했다. 어떤 변화로 봐야 됩니까? 일단 최룡해 같은 경우는 빨치산 혁명 2세대 출신인데 네. 지난 7년간 사실 북한의 공식적인 2인자로서 권력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으로 조용원, 과거 이제 당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장 그리고 조직 담당 비서 등을 역임한 그야말로 당의 노른자 보직을 맡고 이제 김정은 3기까지 김정은 정권을 그야말로 설계하고 이끌어온 핵심적인 인물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요. 특히 부위원장 자리에 말씀하신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간 한가한 시간이냐 이런 막말을 짓거렸던 대남 강경파가 이제 이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의 직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리선권에 대한 해석이 일부 조금 분분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남 강경파가 다시 이렇게 김정은 3기 때 최고인민회의에 들어와서 모종의 남북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릴 여지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것보다는 그냥 그 리선권의 기존 또 사회적 지위가 조선 사회민주당 당수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였거든요. 근데 통상 북한 관례상 부위원장 자리는 야권 대표를 앉히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앉힌 것이고 그리고 당적으로 확립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이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적으로 합법성을 갖게끔 사후 추인해라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이렇게 맡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법제화해라라는 중책을 가지고 부위원장이 임명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선권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한마음 한뜻으로 심차게 떨쳐 나서던 것을 다시금 열렬히 호소합니다.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회장들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냉면을 무슨 부탁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대접을 하는 건데. 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했던 이성권. 김상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 그래서 제가 접대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예요. 네. 그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갖다가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공동 개최를 상당히 희망하고 남북 간에 더 큰 뭐 단계로 발전하고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큰 뭐 그림을 그리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상 북측의 가장 핵심 라인의 김영철, 바로 이승근 저런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김영철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사전 뭐 답사 차원에서 저렇게 통일대교로 이렇게 넘어올 때 아예 못 넘어오게 제가 더 틀어막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다시 들어온 적도 네네.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계 총수들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그 옥류관에 이제 당연히 손님 왔으니까 지들이 냉면 제공하면서 저 사실도 정진석 의원이 국회 애통위에서 어떻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터뜨렸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 내용도 알 수도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군요. 저렇게 정말 형편없는 대접을 우리가 받았는지 저 대목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이번에 저런 친구들이 15차 인민최고회의를 통해서 전면에 섰다는 것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상당히 대한민국을 갖다 적대적 국가로 맹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문제고 네. 그동안 또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을 또 좀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최용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런 김정은의 뜻은 받들이지만 그래도 늘 경제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선으로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